이제 명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큰 문제는 없지만 걱정되는 어린이 골격계 질환입니다. 교수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고령성 부전증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자기병이라고 생각해서 관심 있으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한 1,000명도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보는 분야 중에 큰 문제는 없는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환자분들이 또 많이 오세요, 병원까지. 근데 사실은 병원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성장통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대개는 다리가 아프다고, 근데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오늘은 여기 또 다음 날은 딴 데 아프다 그러고, 시기를 보면 아침이나 오후까지는 멀쩡한데 대개는 이제 자기 전에 또 자다가 깨나서 그러기도 하고, 그럴 때 애가 갑자기 막 아프다 그러고 징징거리고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 애도 있고, 그 정도로 심한 거고요. 이게 낮에 아주 열심히 뛰어노는 날 특히 그런 게 잘 생길 수가 있고, 그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면 좀 편해지고, 그러니까 사실 병은 아니겠죠. 주물러 주면 편하고, 그 너무 심하면 진통제를 좀 먹여야 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밤새도록 밤에 고생을 했는데 아침에 되면 멀쩡해가지고 또 그날은 잘 뛰어놀고, 그리고 이게 매일 보통 그러지는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 생기는 거를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뭐 성장한다고 해서 꼭 아픈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애가 피곤한 거를, 어른들은 이제 뭐 등산 갔다 와서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뻐근하다 그러고 그냥 자는데, 애기들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괴로우니까 그거를 자꾸 아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닌데, 근데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좀 심각한 게 백혈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백혈병이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아기들한테 백혈병 증상이 뭘로 처음에 나타나느냐, 그게 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출혈이 잘 된다든가 뭐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 굉장히 많은 수가 팔다리가 아픈 게 첫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되게 계속 아프고,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뭐 모레도 아프고 계속 아프고 이런 것 때문에 감별이 되고, 또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애들 중에 충격이 좀 가서 그런지 이렇게 종아리뼈에 특히 이렇게 금이 쫙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아파하죠. 근데 뭐 크게 어긋나거나 그럴 정도까지 보통 안 가지만 아파서 다리 절고 막 이런 게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골수염이나 세균성 관절염일 때 이렇게 아플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하고 이제 구별을 보통 우리가 하느라고 노력합니다. 이 성장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이 뛰어노는 날, 피곤할 때 어른도 뭐 쫙 따뜻한 물에다 목욕하고 나면 쫙 풀리는 것처럼 아기들도 자꾸 그런 애 중에 오늘 너무 애가 신나게 막 사촌하고 정신없이 놀았다, 그럼 따뜻한 물에서 쫙 목욕시켜주고 재우면은 보통 잘 안 생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다 그러면 달래주고 아까 다리 주물러주고, 그다음에 뭐 정 아프면은 진통제 같은 거 먹이고 그렇게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 소아정형과에 많이 오시는 분이 안짱다리라는 거는 저 걸을 때 발끝이 앞으로 가는 끝이 안으로 이렇게 모여서 걷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부모님이 걱정 안 해도 옆집 아줌마가 또 걱정 대신해주고, 이거 큰일 났다고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막 그래서 옵니다. 그 안짱으로 걷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넓적다리 뼈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종아리 때문에, 발 때문에 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넓적다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애기들한테서는 그 넓적다리 뼈가 이렇게 꽈져 있는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무릎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퇴골두가 약간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애기들은 굉장히 심하게 돼 있어요. 보통 정상적으로.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저게 지금 내려오는 곡선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그 나이가 됐는데도 잘 안 내려온 채로 계속 앞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자기가 다리를 안으로 모으는 게 편하네요, 걸을 때 오히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안짱으로 걷는 게 자기가 편안해서 그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또 앉을 때도 이런 자세로 앉아 있는 거를 자기가 편안해요. 그래서 애들 중에 바닥에 앉을 때 이렇게 앉아서 있는 애들은 그 뼈가 많이 이렇게 꽈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런 애들은 발끝을 안으로 하는 게 편안해서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병이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그 안짱으로 걷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무슨 큰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걸 펴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서는 이게 정상이고요. 관절이 좀 유연한 아이들이 더 많고 대부분이 크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기들한테는 굉장히 많은데 어른들한테는 드물거든요. 그냥 놔둬도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더 문제는 저거를 모양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보조기 같은 걸 하거나 또는 물리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 뼈가 꽈져 있는 게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또 저기 뭐 광고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애는 굉장히 고생하고 그렇지만 효과는 없고 또 보조기 가격이 되게 비싸고 그래서 전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10살이 지나서도 계속 그렇게 많이 너무 심해서 막 초등학교 고학년짜리가 달리기 하는데 막 이렇게 뛰고 그러면은 달리기도 잘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왕따 당할 문제도 있고 너무 심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럴 때는 수술해서 교정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0명 정도 안짱으로 고민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수술까지 할 정도는 한 명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조기 같은 치료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꾸준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O자형 다리가 있는데요. 얘는 O자형 다리죠. 근데 저기는 X자형 다리죠. 무릎이 있고 발이 벌어지고. 근데 이게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O자형이었다가 점점 자라면서 한 서너 살 되면 X자가 됐다가 또 그때부터 다시 또 X자가 모여가지고 다리가 그냥 곧아집니다. 그런 변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때는 O자형이라고 무슨 치료할 필요가 굳이 없고 저 때도 X자형이라고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심하면 우리가 조금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에 비해서 너무 심하거나 또는 점점점 심해지거나 그거는 이제 정상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아주 선별적으로 수술이나 이런 게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정도 이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면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발이라는 건데요. 이게 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밑으로 이렇게 쑥 쳐져 있고요. 뒤에서 보면은 발뒤꿈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싹 돌아 있는 걸 우리가 평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절이 유연한 아이들이 서 있으면은 그 아치가 버티지 못하고 납작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3살 때 돼야지 아치가 생겨요. 그러니까 3살 이전의 아이들은 평발이 정상인 거예요. 아치가 없는 게 정상이니까 2살짜리 걷는데 평발이라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평발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3살, 4살, 5살 돼도 계속 평발인 애들이 있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그 발을 보고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부모의 병이에요. 그래서 그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 애를 그 무슨 보조 신발을 신긴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또 평발도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젖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부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쯤 돼서 몸이 커질 때 되면은 발이 불편하거나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보조 신발을 신어보고 그게 불편 해소되지 않으면 간단한 수술해서 좀 교정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른 돼서 평발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성 평발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 신발을 어렸을 때 착용해도 개선되는 게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오히려 애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 돼서도 평발 있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아시죠? 박지성 선수. 요새 젊은 어린애들은 모르더라고요. 벌써 세대차가 나서 요새 애들은 손흥민밖에 몰라요. 벌써 박지성 알다 그러면은 한 대학생쯤 돼야지 알더라고요. 그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유명했는데 이분이 평발이잖아요. 그래서 그 평발이라도 제가 애기들한테 야 박지성 아니면 몰라요 모르지만 부모가 아니까 박지성 선수 정도도 뛸 수 있다. 애가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발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에 군대 못 간다? 아닙니다. 군대 다 갈 수 있고요. 평발 중에도 특별한 병이 있어서 평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성 평발이 아니고 아주 증상이 심한 그럴 때는 이제 군대에서 못 데려갈 수도 있는데 박지성 선수 같으면 얼마든지 가야죠. 축구도 저렇게 잘하는데 그다음에 교정 신발에다 발을 집어넣어서 교정이 된다고 해서 신발을 벗으면 그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맨발이 되면 다시 또 평발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 이걸 해보는데 증상이 없으면 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박지성 선수가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네. 여러 가지 좀 짚어주셨는데 아마 부모님들께서 조금은 마음을 놓으셨을 네.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